WN님이 네. 사실 이런 얘기 주셨어요. 공 작가님 네. 4월부터 네. E7 비자로 네. 중국인들 대거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비자 네. 문제? 네. 근데 모든 테러가 중국인들 이- 소행으로 보이는데 막을 수 없나요? 지방선거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네. 아까 좀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비자 나오는 게요. 네, 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뭐 단순하게 여행 가려 그래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이스타라 그래갖고 전자 비자가 있잖아요. 90일씩 막 하고 네. 180일씩 나오는데 그 이스타라는 거는 그냥 미국 이스타 신청하는 데 가가지고 쭉쭉쭉쭉 내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돈 22불 정도 내고 딱 출력하면 끝나는 거. 아주 간편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국할 때 그 이스타 용지만 보여주고 난 이번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도시에서는 어디에서 숙박할 거고 뭐 이 정도만 클리어가 되면은 미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무슨 뭐 수교한 지 30년 넘고 그래도 늘 비자를 받고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지난번에 왜 2월 달인가요? 그 하얼빈에서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 할 때 우원식이 뭐 배현진이 뭐 등등 해서 예. 시진핑이 가서 아련하고 왔잖아요. 응? 그런데 이미 시진핑은 끝났다니까. 왜 끝난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응? 이미 시진핑 끝났다고. 왜? 시진핑이 목숨이 끝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A웹입니다. 아. 네? 그 부정 문제 때문에 네. 끝나는 것도 있다 시진핑. 그럼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네, 네. 장난치고. A웹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면서 장난질을 쳐왔고 네. 또 한편으로 미국의 그 썩어 빠진 정권 민주당 정권 하에서 USAID 국제협력처가 돈을 또 대주고 하면서 네. 이것들이 국제 공산당 활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개개의 국가들의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그 나라의 자유 주권을 갖다 뺏기 위해서 이 짓을 해왔다는 게 이제 들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요 시진핑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저렇게 해서 이제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위 황금 노른자를 중국 아이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불도 지르고 국회에서 저 난동도 부리는 거고 아니 민주당에도 이재명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들 셌어요. 그렇겠죠. 근데 예. 왜 이재명 앞에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숨도 못 쉬고 왜 저럴까요? 돈의 힘이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재명이가 한 거라고는 부정불법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만든 거예요. 자생적으로. 조 단위로 돈을 갖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을 갖다 주게 되면 걔네들이 전부 다 얌전해지는 거죠. 송영길이도 그냥 지가 갖고 있던 계양구 자리도 턱하니 내놓고 당대표 자리도 아이고 재명이 오빠 하세요 이러고 다 내놓고 왜 그러냐 이거야. 이해찬이 같은 해골바가지도 이재명이라 그러면 또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짓을 네. 하는데 과연 그 왜 그런가? 결국에 돈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 민주당이 팔려나가서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전부가 다 사창가의 창녀들이 된 거야. 왜? 이재명이라는 돈 가진 포주 밑에 네. 전부 다 창녀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일당 받고 일하는 몸 파는 창기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 애들 그 26일에도 법원에 그 수십 명 애들이 와갖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거기서 눈에 찍혀야 될 거 아니야. 텔레비전에도 찍히고. 그래서 재명이 오빠 나 이번에도 여긴 출석했어요. 열심히 지지했어요. 나 그 옆에서 그 전현희하고 이현주 보고 있으려니까 애들 불쌍하더라고. 지 남편한테 좀 저렇게 해보지. 네. 가정이 얼마나 발전했겠어. 네. 거기다가 또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음. 지금 KYL님도 그러시는데 음. 이 산불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 이게 뭐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사진 찍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거기 이제 피해를 본 시민분이 네. 뭐 아니 불 불이나 끌어가자고, 불 그런 거 끌어가자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그 흉내 내볼까 내가? 그 내가 봤는데 쌍쇼 발음을 아니 그러니까 네. 내 비슷하게 하다 우리 애청자 보세요. 응?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자, 다시 합시다. 너 답답하니까 그러겠지요? 자, 다시 합시다. 욕을 하니까 지금 거기 지금 현장에 계시던 우리 주민들께서 네. 때려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이 그렇죠. 응? 네. 어디다 대고 거기 와가지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불 끌어가자는데 응?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그 대고 욕을 하냔 말이지. 영화에 네. 진짜 아수라야, 아수라 그 아수라. 영화랑 너무 똑같지 않나. 그럼요. 이번에 그 재판에서 나오면서도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예. 좀 그런 게 있었던 그러니까 것 뭐냐면 같아요. 여기서 우리 평이한 말 있잖아.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똥물에다 생수 타도 역시 똥물이다. 응? 그러니까 본성은 안 바뀌고 본시 천출이기 때문에 네.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노력에 의해서 천출이라도 귀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재명이처럼 지 스스로 재명이는 아버지가 난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하도 직업이 많아. 걔네 아버지는. 아. 어? 뭐 자전 이때는 네. A 직업이었다. 이때는 B고 이때는 C고 이래갖고 그런 게 또 있군요. 뭐 하급 경찰관 됐다가 뭐 시골에서 농사도 지었다가 네. 뭐 모두 했다가 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 같은데 네. 그, 직업이 계속 그 아버지 바뀌었다. 직업이 수십 가지야. 아. 엄마는 하나가 있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지. 네. 아빠는 직업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런 인생이 있어서 뭐가 진실이겠냐고. 그러니까 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면 가소롭지만 불쌍하다고 보는 게 아니 오죽 애들이 못 났으면 그 돈 몇 푼에 네. 돈 몇 푼에 그냥 거기서 노비가 돼서 이재명을 갖다 홀고 빨고 하고 있단 말이지. 와 진짜 계속 바뀌네 근데. 어? 아버지가 법대 나왔다. 그럼. 아버지는 응. 화전민 출신, 광부 노동자로 일한 아버지, 탄광 관리자, 도박 중독자, 응.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환경 미화원, 응. 공군 하사관, 진짜 다 전부 다 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 아니 그런데 지네 집이 못 살았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지금 안동에서 나오는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 이재명이 어렸을 10대에 네. 그 여자 하나를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라는 혹시 어. 그 이야기에 출처. 야, 아니 저건 거의 김대중 생일 7개인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저런 거에 다. 와.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경기동부연합을 통해서 네. 평양으로부터 아마 저런 것도 각본을 갖다가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각본을 그럼 너무 많이 받은 응? 걸까요? 아니면 저렇게 계속 바뀌는. 시시각각으로 카말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신출귀몰한 그 수령님처럼 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제가 있네요.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김길선 기자님이 네. 김일성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떤 김일성이 그랬대요. 자기가 음. 나는 대대로 빈농의 음. 집에서 태어난 난 아들이다. 빈농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다수 대다수의 인민을 대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이 있는 사람이다는 거잖아요. 빈농의 아들이라는 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영상도 제가 조만간 올릴 건데 그 소련의 종군 기자가 김일성 생가를 가서 뭐 글을 쓴 게 있나 봐요. 예. 취재를 해서. 예. 근데 그 집에 자전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근데 그러면은 그 어려운 옛날 시절에 뭐 차도 없고 뭐 저거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하면은 또 빈농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원래 네. 김일성이 저 가짜 김일성 김성주는 예. 그 애비 김형직이란 놈이 네네. 에? 의대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빈농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와서 소위 지금 말하면 무허가
무허가 의원을 차려놓고 네.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들켜갖고요. 네. 뭐 이런저런 고초를 겪다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니까 김성주가 껄렁패였다 그놈이 네. 동생들하고. 네, 네. 그런데 왜 걔가 또 그렇게 됐는 거 하니 엄마가 네. 살기 어려우니까 중국 공안 출신의 남자를 만나갖고 재가를 한 거야. 응? 그렇게 또 그래, 연결되는. 그래갖고 네. 소위 의붓 아버지 밑에서 이 가짜 김성주가 이제 소년 시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깡패가 되고 건달이 되고 남의 돈이나 뺏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농은 아니었고, 빈농은 아니었고. 근데 그런 코스프레가 있었었나 봐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예,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빈농 코스프레로 나는 대다수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막 이런 걸 왜냐면- 되게 내세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모든 백성의 어버이가 그러니까요. 되고, 예. 스승이 되고, 네.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마치 꼭 네.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네. 지금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건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주인님이 식으로- 또 뭔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시는데요. 누가요? 어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네. 이러면서 네. 네.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예. 이 얘기 뭐냐면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예. 그 지 고향이 안동이라 그랬잖아. 예. 근데 아마 그쪽에서 담배 농사를 한 게 있었던 모양이야. 집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담배를 다 수확해서 네. 이제 농협이 어디 가서 팔고 네.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집안별로 생산한 것만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고 했다는. 튀었다는.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 갔다는. 그런 뭐 에피소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네. 자 앞으로 이 나라가 걱정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냐면 이 용산의 호랑이가 높이 지금 가긴가요? 일단 한남동까지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용산의 대호가 따후 큰 호랑이가 네. 어흥하고 이제 튀어나와서 대개가 맹수가 그 호랑이가요. 한번 이렇게 앞발로 때리면서 한번 목도리를 물으면 한 입에 다 숨통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대호가 나오면 최상목이의 목을 물어서 던져버리겠지. 그다음에 조규용이 보건복지부도 모가지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겠지. 네. 또 이주호라고 하는 교육부의 좀 저 얼간이 바보도 또 모가지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겠지. 진짜 끊어놔야 돼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용산의 맹호 출림이라 그래 그거 보고 아주 그냥 무서운 호랑이가 숲속에서 뛰쳐나온다 이런 뜻인데 맹호 출림을 해서 네. 그 큰 호랑이 대호가 이제 소위 정상화로 갈 거야. 그동안에 저도 우리 대한연대에서 무슨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니었을까? 호위무사라서 저렇게 문재인을 지켜주는가? 이런 참 볼멘 소리를 저도 했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가? 봤더니 이번에 12.3 때문에 저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30여 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조 바이든의 정권이 그때 뭐 미국 가가지고 이제 막 회담도 하고 뭐 네, 일본하고 셋이 가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조 바이든 정권 자체가 일렉션 프로드 부정으로 당선된 정권이야. 그래도 일단은 네. 우방이고 그렇죠. 잘 지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외교상. 그리고 만약에 예.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 자, 조 바이든이 대통령 직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전반부 2년 반이지 윤석열 정권에. 자, 그 기간 동안에 야 이거 부정선거 뒤집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본인이 먼저 교체당했겠죠. 죽었다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그 결과물을 발표를 했잖아. 3차장이. 네. 그러고서 막 이걸 갖다가 현장 요원들은 파헤쳐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네. 위에서 자신 없어서 김기현 원장 비롯해서 차장들이 못하게 막았다 그랬잖아요. 봤더니 야, 그 요원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아.
무슨 일 했느냐? 선관위 기기에다가 네. 백도어를 설치하고 나오는 것 같아. 음. 어? 그래갖고 해커들이 네.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를 국정원의 우리 그 현장 요원들이 실력 좋거든, 걔네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물증을 다 남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긴 받았겠지, 대통령도. 그 얘기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정원보다 더 많은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네.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 같아. 그래갖고 오바라.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날 선거할 때 그 사전에 4월 5일 6일 아마 이틀을 사전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사전 투표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뭐가 부풀어 올랐다는 걸 갖다 감을 잡았는데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야만 얘네들이 떡밥을 물러 계속 들어올 거야. 이튿날까지. 그렇게 해서 네, 네. 해커들이 조작하고 장난친 거를 갖다가 그 하드 에비던스 빼박진 거를 네, 네. 확보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기다려 준 거고 결국 4월 10일 날 총선한 거를 한동훈이 저 얼간이 같은 놈이 와갖고 망가뜨렸으니까 네. 어차피 4월 10일 선거는 이제 완패를 한 거죠. 대신에 얻은 게 있었던 거지. 아 이게 그 얘기를 중국 해커들이 예, 들어와서 예. 이런 식의 장난질을 쳤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한미 간의 정보기관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네. 이미 그거를 아는 윤석열은 무슨 짓을 했느냐? 방첩사에다가 예산을 더 늘려줘. 예. 정보사에도 예산을 더 늘려줘. 그리고 너네들 그 필요한 장비 있지? 그거 사서 빨리 대비해. 이거를 이미 반년 전에, 네. 1년 전에 이거를 아. 대비를 한 거야.